안녕하세요. 건전한 비뇨기과 김 교수입니다. 결석 환자들 인터넷에서 글 올린 것들 한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흡연충이고 일주일에 4번 정도 자주 마시는 술 마실 때였고, 요로 결석의 원인이 아주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닌데, 더운 나라 땀을 많이 흘리고 탈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결석이 더 많이 생기고, 계절적 요인으로는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많이 생기고, 식습관으로는 이제 음식을 좀 짜게 먹고 흡연이나 음주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결석이 더 많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언제부턴가 소변에서 피가 섞여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줌 쌀 때마다 뭔가 이렇게 그른 듯한 통증이 생겼고 되게 아팠고, 그래서 일단 병원을 갔는데 비뇨기과를 안 보내주고 내과를 보낸 것 같아요. 맹장이나 성병을 의심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진단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증이 갑자기 생기고 아주 아프고, 이제 그러면은 결석일 확률이 높고, 또 아까 여기 사례도 나와 있지만 피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흔해요.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이러면 결석일 확률이 높고, 하지만 우리가 이 증상만 가지고 결석인지 맹장인지 이런 걸 완전히 구분하지 못하고, 보통은 사진을 찍어봐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한 반절 정도는 돌이 있으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반 정도는 돌이 있어도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이는 그런 돌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결석인지 아니면 맹장인지 잘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CT를 찍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아프니까 당장 수술실 잡고 째가지고 아픈 것 좀 멈춰달라고 사정을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진짜 결석 심하게 아프면은 좀 그럴 수 있어요. 크다고 돌이 무조건 더 아픈 건 아니고요. 걸려가지고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돌이 내려가다 걸리면은 소변이 안 내려가니까 돌 위에 있는 요관이랑 콩팥이 이렇게 늘어날 때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돌이 크고 작고보다는 그 돌이 소변 내려가는 길을 더 꽉 틀어막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고, 진짜 아프면 비명도 안 나오고 카트 손잡이 잡고 이런 소리만 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요로결석 판정이 나고 마약성 진통제를 센 걸 놓아준다 함. 내 옆에는 공장기계에 손이 다친 아저씨가 응급처치만 맞고 보호자랑 있었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이걸 먼저 치료를 해주니까 엄청 꿍시렁 거리는데, 그때 의사가 보호자한테 통증은 그 손 다친 남편분보다 저 청년이 배는 심할 거예요 한마디 해주시면 진심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이 비뇨기과 교과서에 보면은 요로결석에 의한 통증을 콜리키페인이라고 그러는데, 콜리키페인이 한국말로 하면 산통, 애 낳는 것만큼 아프다. 어떤 연구 자료에 보면은 이 결석에 의한 통증이, 이걸 어떻게 연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총 맞는 그 건샷, 총 맞았을 때 생기는 통증이 한 9배 정도 된다고 돼 있어요. 교수님이 왔는데 쇠석술, 돌을 이제 충격파로 깨는 거 하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물을 이빨 먹고 빼는 쪽으로 해보자. 그럼 이 통증을 며칠 더 되게 화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통증을 며칠 더 겪어야 한다고 했지만 다행히 그날 빠져나왔대. 그냥 자연 배출을 기다리는 대기요법이 있고,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는 치료에는 제일 큰 게 충격파 세석 수술이 있는데, 돌이 크기가 크지 않고, 원래 크지 않다는 기준은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는 한 5mm 정도를 생각을 해요. 5mm면 우리가 보통 요관이 최대한 늘어났을 때 한 5mm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mm보다 작으면은 아무래도 물 많이 마시고 약 먹고 이러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배출할 확률이 높고, 충격파 세석은 우리 엑스레이로 돌 위치를 확인을 해서 그 돌에다가 이제 체외 충격파를 계속 때려서 돌을 부셔서 이제 배출시키는 방법인데, 제일 장점은 이게 전신 마취나 척수 마취 이런 게 필요가 없고 그냥 통원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수술보다는 치료 성공률이 좀 떨어져요. 한 2번에서 3번 이상 쇠석을 했을 때 완전히 깨져서 없어질 확률 한 80%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돌이 너무 단단하다든지 돌이 너무 크다든지 이러면 충격파 쇠석을 여러 번 해도 돌이 안 깨지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은 우리 옛날처럼 배를 째고 수술을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 마취를 한 상태에서 요도를 통해서 아주 가느다란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이제 요관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간단한 레이저를 집어넣어서 레이저로 이제 돌을 부숴서 이제 돌을 몸 바깥으로 빼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몸에 상처가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원장님께서 보신 분 중에 제일 최악의 케이스 이런 거 있어요?
결석 이러면은 우리 돌 성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흔한 칼슘 추산성 뭐 이런 돌도 있는데 굉장히 드물게 이렇게 시스테인 결석이라는 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체질적으로 소변에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그 성분이 자꾸 뭉쳐서 돌이 자꾸 생기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돌이 굉장히 크고 또 굉장히 자주 생겨요.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거의 저한테 정기적으로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 계세요. 자주 생기니까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CT를 찍어봅시다 이러는데, CT를 찍고 와요. 그러면은 또 좀 아픈데 돌 있죠? 수술해야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힘들죠. 이제 뭐 수술이나 세석도 자주 해야 되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뭐 일상생활도 지장이 있고, 뭐 콩팥 기능도 그러면은 다른 분들보다 빨리 좀 나빠질 수가 있죠. 아까 제가 뭐 시술이나 수술 얘기하고 뭐 검사 뭐 CT는 걸 얘기를 해서 이게 검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병원 가기가 무섭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석이 의심돼서 하는 검사나 치료 이런 거는 다 이제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서 실제로 치료를 받아보면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면 좋습니다. 평소 제가 주로 하던 전립선 얘기 말고 비뇨기과에 자주 오시는 결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건전비뇨기과에서도 결석 치료를 열심히 잘 하니까 혹시 아프신 분들은 저희 병원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전하세요.